우울한 경제기사 좀 이야기하겠습니다. 더 빌렸어. 즉 빚쟁이 대학생을 만드는 대부업체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. 수입이 없고 아무런 담보나 보증도 없는 대학생한테 생활비 학자금을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, 집이 가난한 대학생들 항상 돈에 쪼달려서 아르바이트하고 휴학하고 그래가 또 복학하고 아르바이트하고 휴학하고 이를 반복하죠. 이런 틈을 노린 대부업체들이 이 대학생들에게 막대한 빚을 빌려주고 나중에는 그냥 채권 추심을 무시무시하게 합니다. 뭐 신체 포기각서도 받기도 하죠. 최근 3년간 20대 가구주 가구당 평균 채무액이 1,558만 원이랍니다. 참 우리나라 20대요 사회에서 제대로 된 출발도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뭐 정규직, 비정규직이거나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 빚도 이렇게 많이 1,500만 원이 넘게 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5년간 이런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채무조정 신청을 한 20대가요 42,300명인데 대부분 대학생이랍니다.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또 장학금 많이 대출받지 않습니까? 그리고 학자금요.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청년층을 한마디로 안 다녀도 될 대학에 다니면서 빚은 수천만 원 지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낳고 있는데 이런 이 청년층에 대한 이런 묻지마 빚 빌려주고 또 묻지마 학자금 빌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악착같이 받아내는 이런 풍토 참 청년들도 딱합니다만은 정부가 뭔가 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에는요 내 집 마련까지 39년 걸린다는 기사 좀 이야기하겠습니다.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예 집을 안 산다고 처음부터 작정을 한답니다. 그것은 뭐 집을 안 사고 다른 계획이 있어가 아니라 집을 살라 해도 살 수 없으니까 포기해서 집을 안 사고 인생을 즐기겠다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. 그래서 결혼하면 집을 사고 집을 또 옮겨가고 그러면서 또 재산을 더 축적하고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서 이 또 쓰는 돈이 늘어나고 이런 과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. 그래서 이 20, 30대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을 갖다가 아예 사는 걸 포기했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집을 살라거나 이러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이랍니다. 5억. 도시 근로자 1인요. 여기는 평균입니다. 월 평균 소득이 246만원. 그리고 가계 지출은 180만원. 그러면 남은 돈은 얼마입니까? 66만원이죠. 남는 돈은. 저축할 수 있는 거는. 이걸 모아가지고 1인 가구가 집을 살려면 얼마 걸리는 줄 아십니까? 64년이 걸린답니다. 64년. 그리고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39년 6개월이 걸린답니다. 자, 그래서요. 산술적으로는 평균 소득을 받는 괜찮은 근로자조차도 둘이서 벌면 39년, 혼자서는 64년입니다. 즉 결혼하고요. 죽을 때쯤 돼야 집이 생기는 겁니다. 이런 때 집을 사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? 현실은 실제 이 정도 저축하기도 어려울 겁니다. 우리나라 집값요. 정말 이대로는 답이 없는데 정부가 부동산 부양정책을 끊임없이 펴고 돈이 있는 부분들은 환성을 지르고 대기업도 환성을 지릅니다. 요즘 건설경기 살아났다고 야단입니다. 근데 그 이면에요. 이런 청년층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? 오늘 신문에 보면요.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벤처 열풍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. 얼마 전도 울산도 가고 여러 군데 다니고 계시죠.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꾸준히 잘 되어서 한국의 청년들의 스타트업, 즉 창업 열풍이 번지고 벤처의 아이디어로서 돈을 벌 수 있는,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. 미국에서 청년 백수 10만 명을 구하기 위한 운동을 벌어지면서 그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17개 대기업입니다. 여기에 그 가장 주도하는 사람은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스타벅스의 오너입니다. 이 하워드 슐츠 사장은요,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찢어지게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력으로 대학까지 마치고
지난 86년인가 스타벅스를 시애틀에서 인수를 했습니다. 그 전에 뭐 이름도 없는 커피숍이었어요. 그걸 전 세계로 프랜차이즈화 하는데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. 한때 위기가 오기도 했지만 이 여러 가지 다양화하는 기법을 동원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. 이분이요, 입지전적으로 성장한 입지전적으로 성장한 유명한 인물인데요. 이분이 그 전기도 많이 팔렸고 한국에도 있습니다. 근데 이분이 본인이 3천만 달러, 즉 한 330억 이상을 내놓을 거니까 나머지 기업도 좀 참가하라 해서요,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. 그럼 이 프로젝트의 내용은 뭐냐?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없는, 미국 사회에서요, 이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없는 16세에서 24세, 즉 그러니까 고등학교부터 아예 안 가는, 그리고 대학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거나 동네에서 룸펜이 되는 단절을 된 청년층이 미국에서 560만 명이나 있답니다. 그럼 이런 청년들은 전부 마약이라든지 범죄에 동원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청년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. 그래서 이런 어떤 청년들이 학위도 없고 기술도 없는 청년들이 그냥 금융위기 이후에 직격탄을 맞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, 이 청년들 실업층이 결국 미국에서 한 15% 안팎 이상 된다는 거예요.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겠죠.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스타벅스가 이런 청년들을 한 10,000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인턴으로, 그 다음에 수습으로, 그 다음에 취업훈련 등을 제공하겠다. 그리고 정규직으로나 파트타임으로 근로자로서 일단 채용을 한 다음에 이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, 경력이 단절된, 즉 학위를 내세울 것도 없고 이전에 있던 직장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데를 가면 이력서를 받아주겠습니까? 미국 사회는요, 추천이라든지 그 전의 이력, 경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럼 학위도 없는 사람들은 그 전에 있어서의 경력들, 인턴했거나 수습했거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있었던 경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거를 미국의 대기업들이 제공을 해줘서 스타벅스가 10,000명, 다른 기업들이 했어요. 한 10만 명을. 그 사람들을 구제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죠. 이게 560만 명은 이미 사회적 낙오자들입니다. 자, 한국에요, 대기업들이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한화나 이런 회사들이, 뭐 창조경제센터도 중요하지만은 그야말로 한국에 이런 경력 단절 청년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 이런 사람들을 좀 채용해 가지고요, 인턴 시키고 수습시키고,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데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요즘에는 미국에는요, 미스매칭, 고용에서의 이 서로 간의 엇갈림 해서 미국의 이 중급 기술 자리 350만 개가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여기 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한국도 그러잖아요.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수도 없이 한국에 깔려있는데 수십만 명 이상이. 근데 막상 어떤 데는 사람이 없고 어떤 데는 직장을 못 구한 사람들이 넘치는 이런 미스매칭이 많죠. 그래서 이런 미스매칭 분야를 해결하는 데도 이런 것들이 직업훈련 등이 견주어지면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. 미국 정부가요, 이 청년 실업자 사회적 안전망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하면 1년에 30조가 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유럽의 청년 실업률이 22%가 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한 사람이 자신의 회사를 동원해서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건요, 앞으로 대기업이 우리 사회에 낙오된 국민들까지 포용해서 갈 수 있는, 또 사회적으로 무조건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를 비판하고 뒤집어 엎자라는 저항적인 분위기를 완화하는, 결국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필요한 방법 아닌가. 하워드 술치 회장은요, 이번 일이 있기 전에도 자기 회사에 일하는 그 모든 직원들을 대학에 가게 하면 학비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. 본인이 그렇게 어렵게 성장해서 오늘날 부를 일구었기 때문에 그 부를 사회적으로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. 한국에도 많은 이런 훌륭한 기업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